삼성동 출발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면 판사로부터 신문을 받게 될 텐데 예. 이재용 부회장이 한 7시간 반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이 신문 시간. 예. 이번 신문 기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봅니다. 특히 7시간 반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보다는 더 많은 혐의들을 받고 있어서 그렇고, 직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변명하는 시간에 추가해서 그것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또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반드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이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신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판사가 구속을 할지 말지 최종 고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피의자는 어딘가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유치 장소가 지금 공란으로 돼 있다면서요? 예, 보통 이제 법원에서 신문을 마치고 유치할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통상적으로 법원 자체에서 대기할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청의 구치감 내지는 인근의 서초경찰서 유치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 구치소로 보내는 이 세 가지 경우가 현재로서는 모두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검찰청사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청에 있는 구치감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나 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은 대기하면서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는 경우에는 서울 구치소에서 유치할 경우에 한해서 그러는 것이고 검찰청에 있는 구치감이나 서초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 사복 있는 그 상태로 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사를 택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복 입고 기다릴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한 13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할지 말지. 이제 구속이 바로 유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구속해서 조사를 이어갈 거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거냐 이건데 구속 여부를 가르게 될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제가 보기로는 사안의 중대성도 우려되고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공범과의 형평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범과의 형평성. 이미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등등 여러 공직자들이 모두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의 범죄 혐의 시발점에 있는 사람이 이 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은 현재 구속돼서 재판대에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 풀어줘야든지 형평이 맞지 않느냐는 논란이 야기되기 분명합니다. 그때 법원이 그 사람들은 구속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구속 안 하느냐? 법 앞에 모두 평등한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군요. 예, 또 하나는 증거 인멸을 우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미 모든 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죠. 그리고 본인에게 박 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을 했던 안종범, 정호석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박 전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진술을 회유할 염려들이 상당히 지금도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 여부에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증거인멸 지금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지났는데 이미 인멸할 거면 다 인멸했을 텐데 이제 와서 증거인멸할까 봐 구속시킨다는 게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적 증거에 한해서는? 그렇죠. 인적 증거 이미 박 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을 했던 안종범이라든지 정호성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안종범 증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박 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면은 모든 범죄 사실에 안종범을 통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행위가 아니라 안종범의 독자적인 행위로 귀착이 되는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뭐 물적 증거는 인멸하려면 벌써 인멸했다 정리했을 거다란 말이 맞더라도 인적 증거도 역시 증거다. 진술들이 막 바뀔 수 있고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막 맞추기 시작하면 이것도 큰일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거다 이 말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증거인멸은 그것도 증거인멸이다. 그러면 지금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그냥 인정을 하면은 구속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구속 여부는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이라든지 또 재판 중간에 또 증언이 바뀔 진술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장 심사가 본안에 대한 재판은 아니지만 사실상 예. 본안에 대해서 상당한 심정을 가질 경우에 한해서 영장을 발부한다는 점을 본다면은, 예. 이번 사건에 있어서 영장이 발부는 거의 본안 재판과 같은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결국 영장 어떻게 청구될 거라고 보세요? 발부될 거라고 보세요? 거의 100% 발부된다고 봐야 됩니다. 100%로 보십니까? 이 질문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구속은 100%라고 하셨어요. 구속되고 혐의 하나하나 이제 따지는 과정이 있을 거고 조금 이른 예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 유죄로 입증될 경우 형량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법정형으로만 본다면은 가장 적은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최소한이 징역 10년이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재판을 더 버텨본다면은 15년, 2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15년에서 20년까지. 그래요. 15년에서 20년까지를 이용주 의원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 구속 영장 발부될 것은 거의 100%로 본다. 이 말씀. 증거인멸이든 혹은 공범과의 형평성 측면이든.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집 나서기 전에 이 상황에 머리가 아주 복잡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아직까지 머리를 해주던 정성주, 정매주 자매가 아직 안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와서 머리를 해야지만 오늘도 출석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한 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은 왜 머리를 해야지 나갈 텐데라는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예 말씀하세요 이용주 의원님. 예, 그런 것들이 아마도 만약에 올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다면은 내일 아침부터는 머리를 해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서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올림머리를 할 수 없다고 되는 순간은 본인이 파악하게 될 때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부터 있었던 지금까지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즉 현실을 인식하게 될 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 얘기 참 지엽적인 얘기 같으면서도 이제 뼈 있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파면을 당한 뒤에 자택으로 와서도 올림머리는 매일 했는데 이제 구치소에 가면 올림머리 전혀 못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못 해요? 혼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혼자서 학교 했으면은 집에서도 본인이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핀 같은 거 혹시 실핀 같은 걸 못 꼽습니까? 실핏 같은 것은 이제 위에 이불이라든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저는 소지가 불가능해요. 그래요. 결국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현실을 직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정리하죠. 이용주 의원님 고맙습니다.